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자, 오늘은 15점 출제 유력한 소, 젖소, 돼지, 닭, 오리 이 5개 품목 중에서 축종 중에서 하나가 나오겠죠. 지금까지는 소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젖소도 나왔고요. 돼지도 나왔고 닭, 오리는 아직 안 나왔죠. 지금은 취중이 소, 젖소, 돼지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죠. 우리 이론서는 농작물 파트가 있고 농작물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농작물 파트에서 70%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 가축, 시설 파트 이렇게 해서 15%, 15%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축이 보면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에서 계속해서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거다. 왜?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축 파트고 시설 파트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부분에서 알아두시고요. 자, 2025년도 추가된 종오리 보험가액은 너무 쉽죠. 너무 쉽다. 그래서 한 5점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다. 핵심 키워드는 우리는 소, 젖소, 돼지, 닭, 오리 기타 축종에 대해서는 일단 공부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공부할 분량을 확정 짓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축제 보험에서는 정확하게 사물의 이치를 좀 알아야 된다. 소는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가 폐사됐을 때, 우리가 지금 보상하는 것은 전부 다 질병에서 치료비를 보상하는 게 아니죠. 폐사됐을 때. 그러면 소가 죽었을 경우에 질병이든 재해든 폐사했을 경우 또는 폐사하기 직전에 긴급 도축해서 고기 값을 챙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손해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으로 해서 그걸 빼주면 되겠죠. 원리는 간단하단 말이죠. 근데 소라고 하는 부분은 이 두 사람이 들기에는 좀 무겁단 말이죠. 500kg를 두 사람이 들기가 실질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뭘까 했을 때 원령이다.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삼에서도 몇 년간 그러면 전국의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 동일하듯이 소도 원령으로 해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래서 10월령이다 했을 때 10개월 된 소는 무게가 똑같습니다. 사료를 많이 줬던 굶겼던 그때 폐사했을 때 소의 무게는 똑같다. 그의 킬로그램당 얼마를 할 것인지가 우리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이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의 몸무게 체중이죠. 체중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령으로 몸무게를 구하고 돼지는 오직 무게죠. 돼지는 우리가 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몸무게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종빈돈에 대해서도 빈궁마마 해서 우리는 빈궁마마다 마마 해서 이 종빈돈은 암컷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종모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는 수컷 모자를 쓴다. 이게 수컷이란 말이에요. 수컷 모자를 씁니다. 한자로 보면 수컷 모이기 때문에 종모돈은 어미 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모돈은 수컷이다. 종빈돈은 암컷이다. 그럼 종빈돈의 기준이 뭔데? 중요하죠. 포유. 젖을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가 포유죠. 그 다음에 임신. 그 다음에 분만, 아기를 낳았을 때, 새끼를 낳았을 때가 분만해. 그것이 기능이 있을 때는 보험가액을 달리 적용한다. 즉 많이 적용한다. 많은 값으로 측정한단 말이에요. 종모돈, 수컷이죠. 수컷은 종빈돈의 120%를 적용해서 보험가액을 구합니다. 자, 같은 종빈돈이라 할지라도 종빈돈인데 이 기능이 없다. 기능이 없을 때는 고깃값만 주는 거죠. 그리고 종모돈은
종모돈은 고깃값이 아닌 종빈돈 기능이 있을 때에 120% 곱하기 1.2 그죠? 120%를 적용한다. 이 부분이 핵심 사항이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젖소가 시험에 나오면 15점 나오죠. 젖소의 보험가액은 분수초다노 뭐 암기할 필요가 없죠. 뭐 암기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계가 분유떼기 그죠? 우리도 이유식 한다 그러죠. 이유식의 뜻은 이별 이자의 전유자 젖하고 이별을 하는 거죠. 우리도 자식을 키울 때 이제 엄마 젖을 먹이다가 이유식 한다 그러죠. 그때를 분유떼기라고 해요. 분유떼기. 그 다음에 임신 가능한 단계를 수정 단계. 그 다음 단계는 초산후. 처음으로 새끼를 낳았을 때. 다산후. 그 다음 늙었을 때. 노산후. 이거는 뭐 읽어보면 되기 때문에 시험은 수정 단계 몇 개월일 때 이 부분에서 가액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9단계로 구분을 한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쉽게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 9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계별로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분, 수, 초, 다, 노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한, 둘, 셋, 넷, 다섯 단계에서는 가액이 동일하다는 거지. 근데 한 달마다 살이 부쩍부쩍 찌는 이런 단계가 있다 이거죠. 하나, 둘, 셋, 네 단계. 그래서 총 9단계가 된다. 이것을 이해하면 문제를 푸는데 이상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란계. 계란을 낳는 거죠. 우리가 계란을 낳는다. 계란. 중요하겠죠. 요즘 뭐 계란값도 폭등하고 미국에서도 뭐 폭등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산란계가 좀 중요하다. 산란계의 보험가액 구하는 것은 젖소의 보험가액 구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함께 알아두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특약도 좀 유심히 보여야 될 게 축사, 소도체가 결함이 생겼을 때 돼지 질병, 돼지 축산 휴지 위험 보장 이것도 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다. 공부할 분량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또 일부 보험시 이게 비례보상하는 거죠. 비례보상이 있다. 해가림 시설과 비례보상하는 축종은 시설은 해가림, 축사, 가축도 마찬가지죠. 예, 비례보상한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해액이 뭐냐? 손해액은 산데 손해액은 보험가액, 그 감가가 없죠. 뭐 3년 됐다, 뭐 36월령이다 이렇게 했을 때 감가가 적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보험가액이 곧 손해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용물 처분액에서 고깃값, 그래서 죽기 전에 도살을 하는 거죠. 잡아서 고깃값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손해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험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에 빼겠죠. 그리고 보상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소가 죽었을 때 보상금 10만원 받았다면 우리는 손해난 것은 보험가액은 한 마리에 300만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300만원 손해가 났습니다. 이게 보험가액이 되겠죠. 폐사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용물 처분액의 고깃값이 50만원 받았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30만원 받았다 했을 때 이 농가의 한 마리의 손해는 220만원이 되겠죠. 그죠? 요것에 대해서 손해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 이용물 처분액, 즉 이용물 처리 시 반드시 재범사업소의 입회하에 처리, 임의 처분시에는 보상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손해액을 차감하고 이용물 처리 소요된 재반 비용은 피보험자가 한다. 그래서 요거 처분 시 재보험 사업자가 인정평가해서 손해액을 차감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임신 상태인 것은 임신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종모돈의 보험가액은 처음에 설명했듯이 종빈돈의 120%. 종빈돈의 보험가액의 산정은 기능이 있어야 된다. 즉 임신, 분만, 포유 등 종빈돈으로서의 기능이 있을 때는 비육돈의 지급단가 범위에 해당되는 종빈돈 가격. 이것은 주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종빈돈 가액은 쉽다. 표를 통해서 탁 하면 비육돈 지급단가만 대입만 하면 비육돈 가격을 정할 수가 있다. 기능이 없을 때는 비육돈의 산출 방식과 동일하게 해서 이는 고깃값만 주는 거죠. 고깃값만 준다. 그러면 비육돈의 육성돈, 후보돈의 보험 가액을 어떻게 할 건지 이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중요하다. 그죠? 이 부분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시험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자. 이렇게 돼지 키우면 원래 이렇게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구, 출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0kg, 그 다음에 110kg 이게 중요하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우리는 문제 푸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을 수가 있다. 왜냐? 적용 체중을 구할 때 이 30kg 정도 될 때는 자돈이라고 합니다. 자돈이기 때문에 좋은 사료를 먹입니다. 좋은 사료를 먹인다. 그래서 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폐사했을 때, 여기에 폐사했을 때, 여기에 폐사했을 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료를 먹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돼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왜? 어릴 때 잘 키워야 되고 잘 죽습니다. 그래서 30kg까지 잘 보고 있다가 다음 단계가 육성돈입니다. 키운다는 뜻이죠. 육성돈. 그죠? 또는 후보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비육돈이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좋은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폐사했다 할 때는 좋은 값, 비용이 많이 지불된 거는 30kg까지. 그 다음 플러스 이게 55kg였다면 빼기 30kg, 25kg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얼마를 해준다. 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보고 있다가 여기에 칸막이가 있습니다. 주인이 보고 있다가 한 30kg 정도 되면 너 나와 하면서 요렇게 옮깁니다. 그 다음에 한 60kg 이상 돼서 출하하기 전에 또 살만 찌우는 비육돈 단계로 또 이동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130kg에 폐사했다. 130kg에 폐사했더라도 고기는 가장 맛있을 때가 110kg대입니다. 110kg의 값으로 줍니다. 모든 기준은 110kg 이상이 초과되더라도 110kg 가격을 준다. 그리고 30kg까지는 좋은 사료를 먹인다. 이것이 기본적인 컨셉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적용 체중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적용 체중은 이제 31kg 이상에서 110kg 미만까지겠죠. 왜? 110kg 이상 되면 110kg 해줄 거니까. 그래서 단위권의 생체 중량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체 중량을 가지고 적용 체중을 구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생체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돼지가 폐사했을 때, 돼지가 있으면 뭐가 묻어 있단 말이죠. 뭐 똥도 묻어 있고 뭐 다른 게 기타 오물이 묻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35kg, 45kg에서 요
범위에서를 전부 다 35로, 45로 이렇게 탁탁 구분한다. 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적용 체중은 바로 이렇게 생체 중량을 가지고 요 값을 적용하는 것이 적용 체중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자 하는 부분에서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본다면 이것도 그닥 어렵지가 않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10kg 비옥돈의 수치가격인 기준이죠, 기준. 110kg에 킬로그램당 얼마지, 뭐 만원이다, 뭐 요렇게 기준이 되겠죠, 기준. 그래서 110kg의 수치 가격이 뭔데, 수치. 그냥 가격이 아니고 그것을 취하는데 유통비도 들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먹지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걸 다 공제하고 난 뒤에 실질 원가죠, 원가. 원가에 해당되는 것을 110kg의 비육돈 수치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육돈 수치 가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이 비육돈의 수치 가격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구하지? 사고 당일 포함해서 5영업일 평균 돈육의 대표 가격이다. 탕박이다. 목욕탕에서 우리가 옷을 벗고 있듯이 돼지의 껍질을 벗긴 상태, 그것을 탕박이라 한다. 이거는 암기할 필요 없이 주어지는 값이죠.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 평균 돼지 돈육의 대표 가격이 얼마다 해서 뭐 4,000원이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그것이 110kg, 왜? 기준이니까. 곱하기 지육률, 그 고기값이 실질적인 원가죠. 그래서 고기가 정육점 가면 이렇게 달려있죠. 고기 육자 쓰죠. 그래서 768, 76.8%, 즉 약 23% 정도. 23%는 영업비다 이거죠. 그죠? 유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안하니까 실질적인 수치 가격이 얼마냐 했을 때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76.8%. 이렇게 구하는 값이 110kg의 비육돈의 수치 가격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은 주어지는 값이죠. 그러니까 4,000원 주어졌다면 4,000원 곱하기 110kg 곱하기 0.768 이렇게 할 때 33만 7,920원. 자, 여기서 요거는 주어지는 값이고 110kg는 수치 가격이니까 이것은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암기 방법은 고기 육자를 그려서 정육점에 고기가 딱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 고기 육자를 중심으로 76.8%가 이게 비육돈의 원가다. 수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액을 구할 때, 폐사했을 때 적용 체중이 55kg다 라고 문제를 주어진다면 이제 풀 수가 있어야죠. 55kg를 주어지니까 자돈의 가격은 30kg 기준 얼마다 줍니다. 그것이 25만원이다 하면 25만원을 하면 되죠. 25만원 플러스 이 55kg는 30kg를 빼야 되겠죠. 그럼 25kg가 되나요? 적용 체중이 55에서 30을 뺀 25kg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얼마나 해주지 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25kg에 대해서는 해줄게. 얼마나 해주지? 이것이 110kg일 때 빼기 30kg. 즉, 이 값이 80kg 되겠죠. 80kg에 대해서 110kg의 수치 가격을 구했기 때문에 337920 마이너스 25만원이 되겠죠. 이것은 주어진다. 주어지는 값. 주어지는 값이 되겠죠. 알 수가 없으니까. 자동 가격은 얼마다 주어지고, 그 다음에 110kg 비육돈 수치 가격에서는 이 가격을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구해버리면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25만원 플러스 25kg 곱하기 분수기능 해서 337920 마이너스 25만원 내려와서 80으로 나눠주면 이 각색은 27만 7,475원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55kg 짜리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된다. 원래 이것이 한 6,000원 정도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이게 높아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돼지의 가액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공식을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풀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계의 보험가액 중요하죠. 이건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출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치킨 종계의 보험가액 구할 때는 제일 먼저 떠올릴 분이 유관수 누나다. 유관수 누나가 치킨도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인삼 좋아했고, 옥수수, 그 다음에 온주밀감 뭐 요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을 좋아했죠. 감. 그죠? 이렇게 해서 유관수 누나가 좋아했던 거하고 연관을 시키면 이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유관수 누나의 3.1운동 3.1운동이 X가 됩니다. 즉 회사와 계약 당시 협정한 가액 3,000원이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죠? 문제가 구성이 되려면 X가 주어집니다. 31줄이니까 3.1운동을 X가 두고 그 다음에 우리는 30주령 그 다음 모르죠. 그 다음에 3.1운동의 유관수 누나 3.1운동의 유관수 누나 그러니까 3에서 6주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7주부터 30주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 다음에 3주 이하 2주 이하 바로 이 칸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서 유엔에서 정한 노인의 나이는 65세니까 65주. 닭은 주령이죠. 닭은 1주 단위에 평가를 합니다. 즉 소는 월령이고 닭은 주령, 인간은 연령이죠. 1년 단위냐 월 단위냐 주 단위냐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닭은 1주 단위다. 그래서 유엔의 65주, 65세, 65주 이렇게 하니까 3.1 운동에 3이니까 64가 되겠죠. 63, 62 하나 둘 셋 3.1 운동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61주부터 32주 나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몇 주령을 갖다가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를 3.1 운동을 기점을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 하는 부분에서 푸시면 되고, 요거는 2주 이하는 종계 병아리 가격이니까 주어집니다. 그 다음 65주 이상도 종계 승계육의 평균 가격 주어집니다. 암기할 필요가 없죠. 요것만 계산하자. 요것만. 그죠? 요게 시험에 나올 거다. 이게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그리고 여기나 여기에서 나오겠죠. 5문제에서 15점짜리로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1 운동에서 이걸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역시 X값 곱하기 3.1 운동의 30%, 그 다음에 대칭되는 요 밑에 가면 20% 되겠죠. X의 20%, 3.1 운동 20%, 그 다음에 X값 X에다가 이제 곱하기 3,000이 되겠죠. 3,000은 곱하기 100%란 말보다는 1이 좋을 것 같아요.
1 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1-x- 사고주령이 31주령 이하에서 죽었으니까 이게 20주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가로로 하지 마시고 31주령에서 20주령이니까 11줄이 바로 나와야 돼. 그죠? 곱하기 2.8%.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11 곱하기 0.028 해서 한 번에 1- 이렇게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산하다 보면 가로가 많으면 시험장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되도록이면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요걸 갖다가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1- 사고주령이 20주령 했을 때 바로 11 곱하기 0.028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걸 구하는 것이 저는 추천한다. 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28청춘. 그래서 유관수 누나의 3.1운동은 28청춘이었다. 28청춘 밑에는 26청춘. 28, 26, 3020.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를 해 두시면 아마 종계가 출제 확률도 높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이해만 하면, 대입만 하면 문제는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쭉 나머지 부분에서는 제가 다 설명을 다 했죠. 이 부분은 그 합격반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하지 않고 문제 풀이로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데 했을 때 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문제 5점짜리. 자, 이것이 무려 2번이나 출제됐다. 2번이나 출제됐어. 출제된 걸 잘 보세요. 출제될 만한 게 출제되었다는 걸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도 나올 수 있다. 그 다음 계약자, 피보험자의 뭐 및 가축폐사, 그죠? 가축폐사죠. 계약자, 피보험자의 도살입니다. 도살, 위탁도살에 의한 가축폐사.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다 하는 것은 제가 1과목에서도 강조를 했죠. 이것에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권고로 발생한 손해. 이거는 2번이나 나왔다 하는 부분에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방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나올만 하다 하는 생각으로 계속 제가 항상 이 부분은 체크하고 지나갔던 부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2번이나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다음, 자, 소에 대해서 나오죠. 소. 한우의 보험가액 산정은 연령을 기준으로 원령이죠. 원령이면 몇 원령 이하? 6원령과 7원령 이상으로 구분해서 산정하죠. 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죠? 사체를 고온 고압 처리해서 기름과 고형분을 분리, 렌더링이다 하는 부분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허위 진술이나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기망이다 라고 했고,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할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보험자 대의다 라고 정의를 내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로 공부를 좀 해놓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딱 보면 이거는 중요하고 나올 것 같다 하는 것은 바로 공부를 좀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3번부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쉬었다가 바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